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온돌의 비밀을 알아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세계 최고의 하버드 교수진들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 교수진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30년 경력의 교수 경력이 의미가 없어졌다고 했죠. 세계 최고의 대학이 전대미문의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동아시아 문화인류학을 연구하는 레이나예요. 제가 온돌과 처음 만난 건 10년 전, 26살 때였죠. 당시 지도교수님이셨던 김지원 교수님을 따라 한국의 두만강 유역 발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어요. 사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발굴 현장이라고만 생각했어요. 보스턴에서 자란 제게 한국은 그저 멀고 낯선 나라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차디찬 바람이 불던 그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발굴 현장에서 만난 박순자 할머니가 지금도 생각나요. 추운 날씨에 저희 연구팀에게 따뜻한 보리차를 건네주시면서 들려주신 이야기. 우리 온돌은 그냥 난방이 아니야.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었지. 그때는 그 말씀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김지원 교수님은 제게 온돌의 역사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레이나, 이건 단순한 유적이 아니야. 2400년 전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낸 과학이자 예술이지. 교수님의 눈빛이 반짝였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발굴팀의 막내였던 이수진 연구원은 제게 온돌의 구조를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불을 지피는 아궁이부터 연기가 지나가는 고래, 그리고 구들장까지 마치 퍼즐을 맞추듯 하나씩 이해하게 됐죠. 특히 잊을 수 없는 건 우연히 발견한 옛 마을의 온돌 유적이에요. 발굴 팀장이셨던 최민석 박사님이 레이나, 이리 와봐. 내가 찾은 게 대단한 거야. 라고 하시던 순간이요. 검게 그을린 돌들과 정교한 통로. 그때 처음으로 온돌의 진짜 가치를 깨달았어요. 제 호기심을 눈치챈 박순자 할머니는 저를 당신의 한옥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일주일 동안 전통 온돌방에서 지내면서 진짜 한국의 겨울을 경험했죠. 레이나야, 이렇게 앉아있으면 온몸으로 기운이 솟아나는 걸 느낄 수 있지. 할머니 말씀이 딱 맞았어요. 연구팀의 기술 자문이었던 정승호 건축가는 제게 온돌의 과학적 원리를 설명해줬어요. 열전도율, 추결 효과, 연기의 흐름. 현대 건축에서도 이런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발굴 현장 근처 마을 주민들도 저희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특히 이장님이셨던 강동철 씨는 어린 시절 온돌방에서의 추억을 들려주셨죠. 불 지필 때 연기가 잘 빠지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기술이었는지 몰라. 저는 점점 더 깊이 온돌의 매력에 빠져들었어요. 김지원 교수님은 그런 제 모습을 보시고는 레이나가 온돌에 반했구나라며 웃으셨죠. 맞아요. 저는 정말로 온돌에 반했어요. 지금도 그때 모았던 현장 노트를 보면 제 설렘이 고스란히 느껴져요. 서툰 한글로 적은 메모들, 급하게 그린 온돌 구조 스케치, 주민들과 찍은 사진들. 그때부터 제 인생은 온돌과 함께하게 된 거예요. 발굴이 끝나갈 무렵, 박순자 할머니가 제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온돌은 내 고향의 벽난로처럼 불을 보며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바닥 전체가 따뜻해서 몸도 마음도 편안해지는 거지. 그제야 온돌이 단순한 난방시설이 아니라는 걸 진정으로 이해하게 됐어요. 하버드로 돌아온 후 저는 온돌 연구에 제 인생을 바치기로 결심했어요. 김지원 교수님은 지금도 가끔 이메일을 보내시며 제 연구를 응원해주세요. 레이나, 넌 이제 한국 사람보다 온돌을 더 잘 아는 것 같다고요. 그게 제게는 최고의 칭찬이에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온돌을 연구하게 된 건 정말 우연한 기회였어요.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윤미경 연구원님이 보내주신 한 장의 사진 때문이었죠. 경상북도의 한 고택에서 발견된 여러 겹의 온돌 구조였어요. 레이나, 이거 보면 내가 정말 좋아할 것 같아서 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랬어요. 그날로 저는 한국행 비행기를 탔죠. 도착하자마자 그 고택으로 향했는데 거기서 만난 문화재 수리원이신 황도연 장인님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해요. 아가씨, 이 온돌층은 마치 역사책이야. 한 층 한 층이 다른 시대의 이야기를 들려주지.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아랫목과 윗목의 구분이었어요.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그 고택에 사시는 황연아 할머니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레이나야, 여기 아랫목은 우리 어르신들의 자리였어. 제일 따뜻한 이 자리를 연세 드신 분들께 드리는 게 우리의 도리였지. 김지원 교수님의 소개로 알게 된 이성훈 민속학자님은 제게 조선시대 양반가의 온돌 문화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온돌은 단순한 난방이 아니었어요. 신분과 예절, 가족 문화가 모두 담긴 우리의 전통이죠. 그분의 설명을 들으며 온돌의 사회적 의미를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한 번은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전통 방식 그대로 온돌방에 불을 지피는 실습을 해본 거죠. 문화재 기능이 수자이신 박경수 선생님의 지도 아래 진행됐는데 처음에는 정말 서툴러서 연기가 자꾸 실내로 들어왔어요. 레이나, 불과 연기는 마치 생명체와 같아. 그들의 성질을 이해해야 해. 라고 하신 말씀이 큰 깨달음이 됐죠. 고택의 며느리이신 김영희 여사님은 제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우리 시어머님은 아궁이 불 때는 소리만 들어도 온도를 아셨어. 그게 다 경험에서 나온 지혜였지. 그 말씀을 듣고 온돌이 얼마나 섬세한 기술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환경 문제도 흥미로웠어요. 조선 후기 산림학자였던 홍만선의 산림 경제를 연구하면서 연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노력들을 알게 됐죠.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조태현 교수님은 그때도 지금처럼 환경 문제가 중요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희 온돌 연구를 더 특별하게 만든 건 장인들과의 만남이었어요. 구들장을 다듬는 석공 이준호님, 전통 황토를 만드는 임철수님. 그분들의 손에는 오랜 세월 이어져 온 기술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한 번은 제가 연구하던 고택에서 하룻밤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날따라 바깥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는데 온돌방은 정말 따뜻했어요. 밤새 방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를 느끼며 수백 년 전 이 방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일상을 상상해 보았죠. 문화재청의 정태영 연구사님은 제게 재미있는 제안을 하셨어요. 조선시대 온돌방을 그대로 재현하는 프로젝트였죠. 레이나가 이 프로젝트에 자문을 해주면 좋겠어. 그렇게 시작된 일이 지금은 제 연구의 중요한 부분이 됐어요. 지금도 그 고택을 방문할 때면 황연아 할머니께서 우리 레이나가 왔네 하시며 반겨주세요. 할머니는 늘 말씀하시죠. 너는 이제 온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까지 이해하게 된 것 같다고요. 그 말씀이 제겐 가장 큰 칭찬이에요. 이제는 매년 봄이 되면 그 고택에서 젊은 연구자들을 위한 강의도 해요. 윤미경 연구원님이 레이나, 내가 이제는 선생님이 됐네. 라고 하실 때면 부끄럽지만 뿌듯하답니다. 온돌은 제게 연구 대상을 넘어 삶의 일부가 된 것 같아요. 제 연구의 전환점이 된 건 몽골 초원에서의 발견이었어요. 울란바토르 대학의 바트바야르 교수님과 함께 흉노 유적을 발굴하던 중이었죠. 갑자기 교수님이 소리치셨어요. 레이나, 이것 봐요. 이건 분명 온돌이에요. 차가운 몽골 바람 속에서 발견한 온돌의 흔적. 그때부터 제 연구는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실크로드를 따라 온돌의 흔적을 찾아 나선 여정에는 제 오랜 친구인 중국 고고학자 리웨이도 함께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온돌 헌터스라고 부르며 수많은 유적지를 누볐죠. 리웨이는 늘 농담처럼 말했어요. 레이나, 우리는 역사의 탐정이야. 온돌이 남긴 발자국을 쫓고 있는 거라고. 바이칼 호수 근처에서는 정말 특별한 만남이 있었어요. 러시아 고고학자 닥터 이바노프와 그의 연구팀이었죠. 영하 40도의 혹한 속에서도 묵묵히 발굴 작업을 이어가던 그들은 저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줬어요. 이 지역의 전통 가옥에서 발견되는 난방 시스템은 분명 한반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의 연구는 교토대학의 사쿠라이 교수님 덕분에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어요. 그분은 호리고타츠의 기원을 연구하시다가 우연히 절에서 오래된 문서를 발견하셨대요. 레이나 씨, 이 문서에는 고려에서 온 스님이 난방 기술을 전수해준 기록이 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타슈켄트 박물관의 카리모프 관장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보여주신 고대 숙박시설 유적은 정말 놀라웠어요. 보세요, 레이나. 이 구조가 마치 한국의 온돌과 똑같지 않나요? 실크로드를 통해 이 기술이 전해진 것 같아요. 마르코 폴로의 기록이 사실이었던 거죠. 중국 북부에서는 장난 교수님과 함께 캉베드를 연구했어요. 캉베드는 온돌과 비슷하지만 또 달랐죠. 레이나, 보세요. 우리는 침대만 데웠지만 한국은 방 전체를 데웠어요. 이게 바로 차이점이에요. 장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온돌의 독창성을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몽골의 게르에서 보낸 일주일은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현지 유목민 나란바타르 씨의 가족들과 함께 지내며 그들이 어떻게 온돌의 원리를 이동식 주거에 적용했는지 배웠죠. 우리 조상들은 한국에서 이 지혜를 배웠다고 해요. 나란바타르 씨의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티베트 고원에서는 예상치 못한 발견이 있었어요. 라사의 한 사원에서 만난 텐진 라마는 오래된 경전을 보여주셨는데 거기에 온돌과 유사한 난방 시스템에 대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이 지혜는 동쪽에서 왔다고 적혀 있었죠. 시베리아에서의 연구는 제 오랜 동료인 마샤와 함께 했어요. 그녀는 이르쿠츠크 대학의 인류학자인데 시베리아 토착 부족들의 전통 가옥을 연구하다가 온돌과 비슷한 구조를 발견했대요. 레이나, 이건 우연이 아니야. 분명 문화 교류의 증거야.
때로는 실망스러운 순간도 있었어요. 중앙아시아의 어떤 지역에서는 온돌의 흔적만 남아있을 뿐, 그 기술은 이미 사라진 뒤였거든요. 카자흐스탄의 고고학자 아슬란 씨는 연료 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하지만 새로운 발견은 계속됐어요. 베트남 북부에서 온돌과 비슷한 구조가 발견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얼마나 흥분됐는지 몰라요. 하노이 대학의 응우엔 교수님은 이건 분명 한반도와의 교류 증거라며 제 연구에 큰 관심을 보이셨죠. 이 모든 연구 과정에서 김지원 교수님은 늘 저희 든든한 지원군이셨어요. 매주 화상 통화로 새로운 발견에 대해 토론했죠. 레이나, 넌 지금 온돌의 세계사를 다시 쓰고 있는 거야. 교수님의 이 말씀이 제게는 큰 힘이 됐어요. 이제는 제 연구실 벽에 커다란 지도가 걸려 있어요. 온돌의 흔적을 따라 그린 선들이 마치 거미줄처럼 얽혀 있죠. 가끔 이 지도를 보면서 생각해요. 한반도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어떻게 저렇게 멀리까지 퍼져나갔는지.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제가 세계의 남방 문화를 비교 연구하기 시작한 건 스위스의 건축가 마르쿠스의 제안 때문이었어요. 레이나, 온돌과 다른 남방 시스템을 비교하는 연구를 해보면 어떨까요? 그 말에 저는 바로 가방을 쌌죠. 3년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각 나라의 전통 난방 방식을 연구하게 될 거라곤 생각도 못했어요. 첫 방문지였던 영국의 빅토리아 저택에서는 정말 재미있는 경험을 했어요. 소유주인 에밀리는 300년 된 라디에이터를 자랑스럽게 보여주더라고요. 이건 우리 가문의 자랑이에요. 하지만 방 전체가 고르게 따뜻하지 않다는 게 흥미로웠죠. 라디에이터 근처는 너무 뜨겁고 구석진 곳은 추웠어요. 러시아에서는 니콜라이 박사와 함께 전통 난방 방식을 연구했어요. 영하 30도의 추위 속에서 모피 코트를 직접 입어보며 왜 러시아인들이 실내에서도 두꺼운 옷을 입어야 했는지 이해하게 됐죠. 페치카라는 대형 난로도 봤는데 열효율이 온돌만 못했어요. 일본에서 만난 다나카 교수는 코타츠의 역사를 연구하는 분이었어요. 그분의 연구실에서 일주일을 지내며 코타츠와 온돌의 차이점을 직접 체험했죠. 온돌은 공간 전체를 데우지만 우리 코타츠는 부분만 데워요. 교수님 말씀대로 코타츠는 아늑했지만 방 전체를 따뜻하게 하지는 못했어요. 중국 북부에서는 장 박사와 함께 캉을 연구했어요. 침대처럼 생긴 부분만 데워지는 방식이었는데 밤에 잘 때는 좋았지만 낮에 생활할 때는 불편하더라고요. 현지 주민들은 이걸 보완하기 위해 두꺼운 옷을 여러 겹 껴입는다고 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덴마크의 친환경 건축 현장이었어요. 건축가 라스무센은 우리가 지금 개발하는 최첨단 바닥 난방이 사실은 온돌의 원리와 똑같다며 웃더라고요. 그는 현대 건축에서 온돌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북유럽의 전통 가옥들도 둘러봤어요. 마르쿠스와 함께 노르웨이의 오래된 집들을 방문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추위를 이겨냈는지 살펴봤죠. 두꺼운 벽과 이중창은 인상적이었지만 바닥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유럽의 성당들도 흥미로웠어요. 로마의 산타마리아 성당에서 만난 마르코 신부님은 겨울이면 성당이 너무 추워서 신자들이 고생한다고 하셨죠. 그때 문득 한국의 전통 절에서 본 온돌방이 생각났어요. 독일의 건축연구소에서는 에너지 효율을 비교하는 실험도 했어요. 슈미트 박사와 함께 각국의 난방 시스템을 테스트해봤는데 온돌의 효율성이 가장 높게 나왔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결과예요. 레이나, 이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 가장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난방 방식이었다는 거죠. 김지원 교수님이 늘 말씀하시던 게 맞았어요. 레이나, 온돌은 2000년 앞선 기술이었어. 지금은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온돌의 원리를 현대 건축에 적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거죠. 마르쿠스는 이미 스위스의 새로운 건물에 온돌식 난방을 도입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게 바로 미래의 난방 방식이 될 거야. 레이나, MIT의 토마스 교수님께서 제안하셨어요. 레이나, 현대 건축에서 온돌의 영향을 연구해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시작된 연구는 제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줬어요. 서울의 스마트홈 연구소에서 만난 박지성 박사는 놀라운 걸 보여주셨죠. 인공지능과 결합된 현대식 온돌이었어요. 이제는 전통의 지혜와 첨단 기술이 만났어요. 그의 말처럼 온돌은 진화하고 있었어요. 두바이의 초고층 빌딩에서도 온돌을 발견했어요. 현장 책임자 아메드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죠. 사막의 추운 밤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한국의 전통 기술이 중동의 마천루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스위스의 친환경 건축가 한스와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온돌의 원리를 적용한 아파트 단지를 짓는 거죠. 이게 바로 미래의 난방 방식이 될 거예요. 레이나,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북유럽 에너지 포럼에서였어요. 제 온돌 연구가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거든요.
2000년 전 기술이 미래의 답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김지원 교수님은 늘 말씀하세요. 레이나, 내가 온돌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거야. 맞아요. 온돌은 이제 세계의 건축과 에너지 문제에 새로운 해답을 제시하고 있으니까요. 지금껏 제가 온돌을 연구하면서 가장 깊이 깨달은 건 이게 단순한 난방 시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지도교수였던 김지원 교수님이 늘 말씀하셨죠. 레이나, 온돌은 기술 그 이상이야. 한국인의 삶과 문화를 담은 그릇이지. 강원도 산골의 박순자 할머니 댁에서 일주일을 지내면서 그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됐어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아궁이에 불을 지피시며 들려주셨죠. 온돌방은 우리 가족의 심장이었어. 여기서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이야기를 나누고, 세계의 추위 극복 방법도 연구해봤어요. 러시아의 모피 문화, 티베트의 야크버터차, 에스키모의 이글루까지. 하지만 어느 것도 온돌처럼 사람들의 일상과 깊이 연결되진 못했더라고요. 니콜라이 박사가 그랬죠. 온돌은 난방 그 이상의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핀란드의 사우나와 온돌을 비교 연구할 때였어요. 헬싱키 대학의 마티 교수는 두 문화 모두 열을 통해 가족의 유대를 만들어냈다고 설명해 주셨죠. 하지만 온돌은 더 나아가 주거 문화 자체를 바꿔놓았어요. 이제 제 연구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현대 사회에서 온돌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거죠. 김 교수님 말씀처럼 온돌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지혜니까요. 제 책상 위에는 할머니가 주신 오래된 화로가 놓여 있어요. 이걸 볼 때마다 생각해요.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는 어쩌면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깊은 지혜 속에 있었던 게 아닐까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자분에게 많은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윤이는 여러분의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